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이제 겨울방학 다가오니까, 두근두근 하시죠? 네. 콩닥콩닥 한다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겨울방학 동안에 아이의 공부를 계획하시고 또 방학 어떻게 지낼까 아마 많은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 집의 방학 계획은 내일 저희 남편과 함께 이야기 나눌 예정이고요.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님들 많이 불안해하시는 요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얘기 많이 듣냐면요. 늦은 것 같아요. 늦은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고 불안한데, 이제라도 열심히 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시면서 저희 채널이나 카페에 오셔서 인사 나누어 주시는 분들을 많이 뵙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너무 잘 알아요. 아, 아이를 시킨다고 시켰는데, 이렇게 시켰는데 자꾸 딴 애들이 저까지 가 있을 때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은 택도 없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그때 느껴지는 불안감, 조급증,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막막함, 뭐라도 붙들고 싶은 마음이 드실 텐데요. 그럴 때 짚어봐야 될 우리 어머님들께 드리고 싶은 네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실은 더 많지만 네, 중요한 거 추리겠습니다. 첫 번째, 늦어서 불안해요. 조급한 마음이 들어요. 늦어버린 것 같아요. 라고 하실 때 첫 번째 질문. 그래서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실 분들은 이런 영상 안 보세요. 찾아오지도 않으세요. 안 하실 분들은 그냥 이제 굉장히 이제 쿨하게 안 하시죠. 아예 이런 거 정보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이 뭐 하는데 관심 안 가지세요.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안 하실 게 아니라면 지금부터 걱정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걱정이 아니에요. 방법이에요. 더 많이 걱정한다고 지금 상황이 좋아질 일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애는 그래도 좀 빠른 편이니까 뭐 이 영상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되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모든 과목 중에서 좀 느리다라고 생각되는 과목이 있으실 텐데 그 과목을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늦어서 안 할 거 아니면 걱정은 그만하세요. 늦었다라는 거를 이제 직시를 하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만 생각하시고요. 방법을 생각하실 때 꼭 해야 되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욕심을 내면 되는 과목인가? 우리 아이가 욕심을 지금 딱 내서 엄마가 딱 알려주면 따라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인가? 때로 정말 어떤 아이들은요, 방학 두 달 동안에 굉장히 열심히 무언가를 집중력 있게 해서 눈에 보이는 성장을 일어나는 아이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집중적으로 영어 캠프를 간다거나 아니면 뭐 그 학원 안 다니던 학원에 특강을 들으면서 준비를 하는 경우 있는데요. 이제 그런 아이들도 이제 그런 모든 아이들이 다 눈에 보이는 성장이 일어나지는 않는데 우리 아이의 경우에 지금 집중적으로 이걸 한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정체됐던 것들이 어느 한순간 이렇게 뛰어오르는 도약의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맞는가도 보셔야 돼요. 엄마는 언제든 늦었다 생각하고 조급한 마음에 지금이 그때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그러고 이제 남은 건 뭐냐면 겨울방학이 지났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자괴감, 자책감, 계획이 잘못된 건가, 애가 잘못한 건가, 내가 관리를 못 해준 건가 하는 갖가지 자책감이 들게 마련이에요. 계획이 너무 거창했거나 굉장히 아이가 내가 의도한 대로 따라올 거라라고 기대한 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획을 거창하게 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욕심 낸 만큼 내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부모님들의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괜히 과욕하시다가 아이랑 부딪히거나 이도저도 못하고 방학이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점검하셔야 될 거 정말 늦은 게 맞는가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늦었다라고 생각되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늦은 게 아니라 늦었다라고 불안해하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늦은 거 맞나요? 어, 더 빨리 가지 못하는 거, 그게 혹시 더 빨리 가야 되는 그것이 그냥 엄마만의 욕심, 기대는 아니었을까? 그리고 모든 과목이 고르게 성장하지 않음에도 어느 특정 과목에서 굉장히 빨리 가고 있는 아이 또래의 어떤 아이의 사례를 가지고 계속 우리 아이가 쟤에 비하면, 학년에 비하면 너무 많이 늦었다라고 실제 10 정도 늦은 건데 50, 70 정도를 늦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로 생각을 해 봐줬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결과물, 똑같이 30 정도의 결과물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본인을 50 정도로 평가하고요. 부모님들은 그거를 20 이하로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결과를 놓고도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아이들은 만족스러워 보이는데 아이들은 뿌듯해하고 성취감을 느끼는데 엄마는 늘 성에 안 차는 거죠. 그런데 비교 대상을 항상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정말 늦은 건가?'라고 판단을 하실 때는 정말 일부 빨리 가는 아이들의 사례를 가지고 자꾸 마음속으로 그 아이와 우리 아이를 비교를 하신다 해서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도. 네. 그래서 그 시간에 방법을 찾는 게 낫습니다. 안 늦었다는 게 아니에요. 늦긴 늦었겠죠. 우리 부모님도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느낄 정도면 늦은 거 맞습니다. 근데 5 정도 늦은 건지 50 정도 늦은 건지는 짚어 봐야 돼요. 5 정도 늦은 걸 가지고 언제든 그 정도는 따라갈 수도 있고 지금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 것에서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절박하게 느낄수록 아이들과 갈등이 일어날 확률이 높고요. '실제보다 더 늦었다.'라고 판단을 할수록 착각할수록 아이들과 갈등을 일으키기가 너무나 쉽고요. 아이들과 갈등이 일어나도 상관없다. 나는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분들께는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고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 채널을 다 떠나셨어요. 저희 채널에서 이제 같은 교육관을 가지고 키우겠다라고 계신 분들은 부모의 욕심과 기대대로 아이를 푸시하지는 않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 속도를 조절하는 용기가 있으신 분들만 남아 계셔요. 네. 갈 분들 다 가셨다고 봅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같은 교육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가 우리만의 우리끼리의 그런 우물 안에 갇혀 있지 않기 위해서 저는 정말 생각보다 되게 부단히 노력을 해요. 정말 다양한 종류. 거의 시중에 나오는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출간되고 있는 자녀 교육서의 대부분을 다 읽으려고 노력을 정말 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제 시야가 좁아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많은 강연들 그리고 사교육 현장에서 정말 1번가라고 하죠. 대치동의 소식들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제가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은 수요일 영상으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욕심대로 밀어붙이는 게 아이한테 득이 될 게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이의 상황 봐가며 조절하고 있고 그래서 불안해하기보다는 방법을 찾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안 할 거예요? 라는 질문 던지고 싶고 할 거잖아요. 그럼 방법을 찾읍시다. 두 번째, 욕심 낸다고 낸 만큼 되나요? 라는 질문 드리고 싶고 욕심 아무리 내도 애가 협조하지 않으면 헛일이다 라는 거. 자, 세 번째, 정말 늦은 게 맞는가? 5 늦었는데 50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이 세 가지가 우리 어머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질문 들으시면 하실 거예요. 저도 뭐 전형적인 느린 아이를 키우고 있고 저희 큰아이의 경우에는 제가 초등 시기에 균형 있게 많은 정보로 또 많은 수업으로 제대로 이렇게 딱 서포트를 해 주고 착착착 짜여진 대로 그렇게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좀 '아 더 시켰으면은 잘했을 것 같은데.'라는 아쉬움이 남아요. 지금도 있는데요. 그런 아이가 이제 늦은 과목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 질문을 저한테 던지면서 이제 접었습니다. 욕심을 접었습니다. 뭐냐면 "애 탓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이 아이가 수학이 느리거나 영어가 느리거나 전 과목이 느리거나 학습이 느리거나 생활이 느리거나 뭔가에 느린 것들이 있을 텐데 이 아이가 그 부분이 느린 게 애 탓인가요? 네. 애 탓 아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얘 탓은 아니에요. 그쵸? 얘는 철저하게 부모라는 나의 계획에 따라서 키워진 거예요. 더 이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부모라는 내가 준 유전자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 유전자가 딱 박혀서 태어났고 우리 집이라는 공간 안에서 나라는 엄마에 의해서 어떤 것들은 했고 어떤 것들은 경험을 못 했고 어떤 것들은 집중적으로 많이 했으나 어떤 것들은 거의 노출되지 않았고 그래서
완벽한 교육 코치가 아닌 엄마라고 하는 사람이 난생 처음으로 낳아서 키우고 있는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그 아이잖아요. 이 아이가, 그쵸? 그러면 어떤 과목이 늦던 간에, 어떤 과목이 빠르건 간에 아이가 의도한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얘가 수학 늦은 게 얘 탓이에요. 제가 저희 아이 수학 때문에 이제 늘 계속 고민하고 정보도 많이 찾고 애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이 느린 아이였고 수학을 굉장히 싫어하고 수학을 지금도 자신 없어 하고 수학 공부하는 거 안 좋아해요. 그런 아이다 보니까 수학에 대해서 고민이 남다른데 그런들 얘는 타고난 유전자가 수학 싫어하기로 박혀서 태어났고 그랬으면 엄마가 뭐 교구라도 좀 더 가지고 놀아주거나 수학과 관련된 동화책을 더 읽어주거나 수학이 어렵거나 싫지 않도록 충분한 칭찬과 보상을 해줬거나 하면서 수학에 흥미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질 만한 환경을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다 귀찮고 싫은 거예요. 둘째 때문에 막 너덜너덜해져 있었고요. 늘 제 몸이 아프고 제가 우울증에 빠져서 뭐 제대로 그 큰아이 공부를 추스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간 될 대로 되란식으로 그냥 내버려 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또 그 상황에서 늦었다라고 생각해서 극단적으로 했던 선택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말도 안 되는 학원에 보내서 막 선행을 시도하려고 했던 거. 저의 가장 큰 시행착오입니다. 자, 그랬던 것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과정과 결과 안에서 아이가 잘못한 게 있나요? 없어요. 늦은 거에 대해서 아이는 아무 책임이나 잘못이 없는데 우리가 애가 늦잖아요. 그러면 애를 원망을 해요. 무슨 죄죠? 아이는 하란 대로 했고 나름 최선을 다했고 결과물까지는 뭐 그럴 수 없는데 본인이 무슨 정보가 있고 무슨 의지가 있어서 본인이 본인의 공부를 막 부족한 부분을 메꿔가며 느린 것들을 빠르게 가기 위해서 노력을 안 했다고 지금 뭐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쵸? 애들은 선택권이 애초에 없었어요. 유전자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어떤 공부 과목이나 환경까지도. 선택권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자기 공부의 선택권을 가지게 되겠죠. 그 전까지 아이에게 일어난 어떤 느린 상황, 부족한 상황들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엄마 탓이에요. 막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 그건 생각하지 마시고요. 애 탓은 아니다. 애를 원망할 이유는 없다. 애는 지금 본인이 느린 건지 어떤지에 대해서 좀 감이 없다. 엄마 혼자 동동거리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 그리고 실제 늦은 것보다 너무 많이 걱정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 점검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학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 어머님들 주의하셔야 되는 거. 너무 야심찬 거. 적당히 야심차야 돼요. 네. 지금 하고 있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한다. 크게 막 도약이 일어나기는 어렵다라는 거 전제하시고 너무 야심차기보다는 요거를 이렇게 해오고 있었는데 뭘 추가하면 좋을까? 뭘 빼면 좋을까? 혹은 안 해봤던 건데 뭘 새롭게 시도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방학 계획을 짜셔야 돼요. 아시겠죠? 중요하다고 하는 거 너무 많습니다. 다 하다가는 백화점식으로 쇼핑하다가는 그냥 그거 쫓아다니고 그거 막 계속 하다가 하루 종일에 공부만 해야 되고 스트레스 쌓이고 운동도 못하고 대화도 못하고 정말 최악의 방학을 보낼 수도 있어요. 자, 지금 느린 것 같아서 이미 늦은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합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늦게 쫓아가고 있었지만 결국 제 마음에 평안을 주게 했던 저 스스로한테 했던 질문들 4가지를 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4가지 질문을 나 스스로, 엄마인 나 스스로에게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진짜 심각한가? 네.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구나 라는 결론이 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그리고 어차피 대단한 도약은 어렵다. 차근차근 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꾸준함이 탁월함을 만든다. 버티자 라는 마음으로 이번 방학 계획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